오늘 살펴볼 작품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사소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인데요. 이 사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사소설화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설화를 차용하여 빌려다가 영원한 세계를 그리는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 내용 보면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제목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제목만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은 한 방에 꿰일 수가 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글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소를 화자로 내세웠을 때 화자 자신이 하는 말을 단장, 짧은 글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짧은 글을 남기는 곳이 바로 꽃밭입니다. 그래서 꽃밭에서 하는 독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소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을 떠났더라고 설화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신선수행 떠나기 직전에 꽃밭에서 그녀가 이런 독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시로 남기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왜 내가 신선수행을 가는가? 즉 인간 세계에 이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의 어떤 동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독백으로 뇌가렸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들어가 봅시다. 노래가 자기가 해본 일 중에 개중 나은데 그러나 노래를 아무리 크게 불러봤자 우주까지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구름까지 가면 뭐 최고겠죠. 구름까지 갔다가 메아리가 되돌아오게 되겠죠. 말을 타고 달려봅니다. 그러나 말도 육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달릴 수는 없죠. 따라서 바닷가에 가면 멎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행을 통해서 노래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두 개의 행을 통해서 말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활동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노래라든가 여기 이제 색깔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 노래라든가 말은 전부 다 인간 세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재다.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지니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연두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구름이라든가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의 경계. 여기만 뛰어넘으면 영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어떤 경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보고 또는 말을 타보고 이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지만 다 좌절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활동 나옵니다. 활로 산돼지를 잡는 사냥, 매로 산새를 잡는 사냥 이런 것도 역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재미있는 영웅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흥미를 잃었다. 회의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인간 세계에서 해본 일들에 대해서 나는 회의를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래가 그중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래는 예술활동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라든가 이상세계라든가 초월적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예술세계 속에서의 표현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노래가 개중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작품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고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품 속에서. 그래서 사냥 활동이라든가 말을 타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대사의 풍경들을 우리에게 환기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서 있는 곳은 꽃밭이죠. 꽃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작품은 기본적으로 꽃밭에서 혼자 하는 얘기 독백인데 그 독백의 과정에서 꽃을 대상으로 얘기를 건네는 것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은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꽃을 화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느냐, 왜 꽃들어 문을 열라고 얘기를 하느냐. 꽃은요 저녁 때가 되면 꽃잎을 접고요 아침이 되면 다시 꽃잎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멸과 생성의 과정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침마다
그 개화를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그 꽃잎이 열림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개벽이라고 화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야말로 인간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죠. 다음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와가 대비되는 어떤 영원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꽃이다라고 화자는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꽃이야말로 아침마다 새롭게 개화하는 꽃이야말로 네가 좋기는 제일 좋은데, 화자는 이걸 통해서 이런 꽃처럼 늘 새롭게 피어나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자신은 너의 닫힌 문에 기대 서 있을 뿐이다. 꽃이 내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른다. 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꽃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겉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화자는 물의 낮바닥, 즉 물의 수면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헤엄을 모르는 아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되는데 꽃이 내면으로, 꽃이 내부로 들어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수면에 얼굴이나 비춰보는 이런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닫힌 문, 여기 구름 바닷가, 이것이 모두 다 더 넘어서고 싶으나 넘어설 수 없는 경계 지점을 얘기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물낮바닥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의 수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화자는 두 개의 행에 걸쳐가지고 문을 열라고 꽃한테 이제 말을 건넵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영혼의 세계로 나도 합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꽃을 부름으로써 돈업법, 그리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죠. 특히 반복의 과정을 주술적 효과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주술이라고 하는 게 주문이거든요. 마법의 주문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주문인데, 여기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주문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꽃을 향해서 내가 너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주문을 외움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꽃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화자는 벼락과 해일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벼락과 해일이 시련의 과정인데 시련이 길이 될 수가 없다. 시련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길인데, 그만큼 이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고난과 시련일 수 있다. 이 꽃으로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게 실제로는 이제 신선수행 떠나니까 신선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벼락과 해일의 길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거쳐야 영혼의 세계의 어떤 문이 열린다. 이런 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겠죠. 역설적 표현에 해당을 하고요. 작품은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사소설화를 차용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어떤 창조적 계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연물 꽃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그 소망을 또 주술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 여기 마지막으로 시적 대상 꽃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등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